교과서 150에서 153쪽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극과 반응 두 번째 시간인데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을 설명합니다. 자, 호르몬은 내분비계에서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사람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초록 색깔로 동그라미를 칠 텐데요.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자, 뇌의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그림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목 부분에 갑상선 혹은 갑상샘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장, 콩팥이죠, 콩팥. 신장에 부착되어 있는 신장의 윗부분, 이 부분 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자, 그 다음에 남자의 정소, 여자의 난소. 자, 선생님이 지금 초록 색깔로 동그라미 친 이 초록색 부분은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샘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옹달샘, 즉 물이 뽀글뽀글 솟아오르듯이 내분비샘 세포에서는 호르몬을 생성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샘을 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내분비선, 내분비샘 같은 말입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초록색은 내분비샘을 쓴 것이고 화살표 하고 난 후에 쓰는 것은 호르몬의 이름입니다. 암기 부담은 덜더라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름은 초록색 이름을 먼저 쓰고요. 자, 이 부분의 이름은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자, 뇌하수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생장 호르몬. 그 다음, 여기가 갑상샘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라고 자극을 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을 하는 호르몬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이뇨, 뇨가 소변, 오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넣는 것, 오줌을 싸는 것을 반대하는, 즉 소변의 양을 줄이는 호르몬이죠. 자, 이런 호르몬들 이외에도 많지만 중학교 수준에서 한 3가지 정도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갑상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몸의 대사, 활동 반응들이 잘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름이 부신이라고 했죠. 자, 부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입니다. 티록신과 같이 사람이 좀 흥분했을 때 아드레날린, 사람이 흥분했을 때라든가 혈당을 높일 일이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 인슐린이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고요. 반대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정소와 난소에서는 각각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은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은 에스트로겐 혹은 에스트로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호르몬들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호르몬들은 내분비샘 세포에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호르몬이 혈관 속으로 이동합니다. 혈관 속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내분비계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혈관 속으로 이동을 하면 사람의 혈관을 타고서는 이 호르몬들이 각자 자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하는 곳에 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의 경우는 뼈에 가서 생장판을 자극하거나 뼈가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렇게 뼈, 간 이런 곳들을 각각의 호르몬에 대한 표적세포라고 합니다. 혹은 표적세포들이 모여있는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 몸에서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분비샘들이 있습니다. 아무 세포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이런 내분비 샘에서 각각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그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각자 해당되는 표적기관, 표적세포에 가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호르몬 내분비계와 신경계, 즉 뉴런에 의해서 반응을 보였던 신경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에 비해서 어떤가? 자, 첫 번째, 내분비계 호르몬 작용은 신경계에 비해서 속도가 어떨까요? 느립니다. 신경계는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만 내분비계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그 작용, 호르몬의 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즉 넓은 범위에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신경계는 지속적이지는 않죠. 물론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내분비계는 예를 들어 사춘기 동안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적게 나와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분비샘과 호르몬,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